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018년 제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차감기나 해모 같은 공구를 장시간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장 유발되기 쉬운 국소 진동에 의한 신체 증상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진동이 심한 차감기, 해모를 장시간 사용할 때 손 부분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죠, 그죠? 이러한 국소 진동에 의한 장애를 레이노 현상이다 라고 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죠.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 중에서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전문가는 학문적으로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맞죠, 그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황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맞고요. 위험 요인과 예방 조치에 관하여 근로자와 상담한다라는 건 전문가의 책임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고 자료 해석에서 객관성을 유지한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해설의 내용하고요. 암기법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는 파란색 별표,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위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위생 전문가 활동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위생의 정의에는요, 위험 요인을 예측해보고, 미리 예측하고, 측정해보고, 평가하고, 그걸 관리한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아닌가 한번 볼게요. 지역 주민의 건강 의식에 대하여 설문지로 조사한다, 예측해본다. 그죠? 지하상가 등에서 공기시료를 채취해서 유해인자를 조사한다. 주변 환경의 공기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하고 조사하는 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요.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병의 사회적인 영향을 조사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3번에 보니까 지역 주민의 혈액을 직접 채취하고 생체 시료 중에 중금속을 분석한다. 이렇게 혈액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건 산업위생 전문가 활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실기까지도 영향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격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거나 옥외에서 태양의 복사열을 두부, 머리죠, 그죠? 뇌에 직접적으로 받는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설명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머리에 직접 받다 보니까 뇌의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겼죠. 그래서 몸에는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올라간다 그랬다, 그죠? 뭐죠? 바로 2번 열사병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의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5번 문제는요, 실기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한두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신다면 좋습니다. 상훈에서 음속이 주어졌네요. 그죠? 344m/s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주파수가 주어졌습니다. 2kHz인 음에 파장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식은 간단하죠. 음속 C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입니다. 그래서 파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파수분의 음속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음속의 단위는 m/s 단위니까요. 그대로 344가 되고요.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 또는 세크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은 2kHz죠. 그죠? 키로는 1000 단위이기 때문에요. 2kHz는 2000Hz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0.172고요. 자, 파장의 단위는 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0.172m,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노출 기준 선정의 근거 자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출 기준을 선정할 때 근거로 삼는 자료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화학
화학 구조상의 유사성과 연계하여서 노출 기준 설정합니다. 그죠? 이물질에 대한 노출 기준이 있는데 이게 없을 때는 화학 구조상의 유사성 근거로 하죠. 자, 사람 실험을 하기 힘든 자료는 동물 실험 자료를 근거로 설정하고요.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다면 인체 실험을 했는 자료로 노출 기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장애 역학조사 자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노출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하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화학적 성질의 안전성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안 나오니까요. 이거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일게요. 자, 작업 대사율이 RMR이 7로 격심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실동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RMR이 7 이상은 격심 작업, 굉장히 힘든 작업에 해당되고요. 실노동률, 실제로 작업 시간의 50% 이하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의 50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기용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자세는 피로 또는 작업 능률과 관계가 깊은데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는 뭡니까? 있습니다. 작업 중에 가능한 움직임을 고정하는 게 제일 좋지 못해요.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되죠. 작업 중에는 움직임을 가급적 고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작업대와 의자의 높이는 개인에게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게, 의자도 비싸잖아요. 당기고 올리고 하는 거, 그죠?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 물체와 눈과 거리는 대략 30에서 40cm 정도 떨어지는 게 좋고요.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팔의 높이는 심장 높이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은 답이 1번 되겠습니다. 9번은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자주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랭 작업은 추운 곳에서 하는 작업인데요. 이러한 한랭 작업을 피해야 하는 대상자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고혈압이나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기온이 추워지면 심장이 수축되니까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혈압도 올라갈 수 있겠죠. 간장, 위장 기능 장애자, 위산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위산 과다 증자, 신장 기능 이상자, 그 다음에 감기에 잘 걸리거나 한랭 알레르기가 있을 때, 과거에 한랭 장애 병력이 있을 때, 흡연,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한 그거네요. 고혈압, 심장, 간장, 위장. 위산 과다도 위장 쪽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닌 사람은 뇌분비 장애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번은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ACGIH에서 발암물질 구분 중에서 발암성을 확인한 물질, 아무래도 이게 붙으면 더 친절하고요. 인체의 발암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미국에서 ACGIH에서요. 인체를 확인한 게 A1이다. 그죠? 발암 의심, 그죠? 발암 의심 또는 발암성 추정 물질, 인간 발암 추정되는 게 A2가 됩니다. 동물 발암 확인으론 인체 모름, 그죠? 동물 발암은 확인되었지만 인간의 발암성은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게 A3가 되고요. 인체 가능성 자료 부족하면 인체가 인간에 대한 발암성 가능성이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물질, 이게 A4가 되고요. 미의심이다. 요거는 인간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미의심 물질이죠. 이게 A5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인체 확인하니 발암이 의심되고 동물 확인으론 인체를 알 수 없었고 인체 가능성 자료가 부족하면 미의심이다. 이렇게 순서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인체 발암석이 확인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 A1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넘어갈게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정하고 있는 중량물 취급 작업 기준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감시 기준이죠. 오타네요. 감시 기준 AL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권고 기준 RWL 있었죠. 최대 허용 기준 MPL 요거 세 가지 다 우리 했잖아요. 허용 기준은 다시 말하면 노출 기준인데요. 요거는 TLV는 어디서 만들었죠? ACGIH, 그죠?
에서 만든 작업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닌 건 바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현기성 대사와 호기성 대사가 있습니다. 현기성 대사의 에너지원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현기성 대사도 잘 나오죠, 그죠? ATP입니다. 아데노신 3인산, 그 다음에 CP죠. 크레아틴 인산, 글리코겐 또는 포도당,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죠?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건 1번의 지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요거는요, 별표 2개, 다시 말하면 실기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필기에 잘 출제가 안 되어서 파란색 체크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암기법을 볼게요. 자, 비료로 농사 지은 식품하고 건강식품, 군수품, 위생용품에서 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식품, 건강식품, 군수품, 위생용품에서 화약,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화약, 방사성 물질 나와서 이게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료기기, 의약품, 마약, 화장품으로 치료했더니, 그죠? 이렇게 의료기기나 의약품, 마약, 화장품으로 치료했더니 천년의 원소인 살생물에, 요까지가 종류입니다. 그죠? 천년 원소인 살생물에 위험조사 제외됐다라는 건 제목이에요. 유해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된 화학물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요. 요 종류에서는 파란색 글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걸 암기법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 그죠? 방사성 물질. 그 다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해당되는데요.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이 아닌 인공적으로 합성된 화학물질 아닌 건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넘어갈게요. 이것도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필요한 근육에서 측정된 근 정도의 특성만을 맞게 나열한 것은, 이걸 제가 암기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저주파수 지읒이다, 그죠? 힘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때 지읒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총전압할 때 지읒이잖아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때 지읒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저주파수에서 지읒이니까 힘의 증가고요. 평균할 때 기억이니까 힘의 감소할 때 기억이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좀 암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심리학에서 주된 접근 방법은 무엇입니까? 산업심리학은 일단은 인지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했다면 행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학적 접근 방법.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한국의 산업위생 역사에 대한 역사의 연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992년에 산업보건연구원을 개원했습니다. 1988년에 수은 중독으로 문송명 군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0년에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창립되었고요. 자, 근데 이게 틀렸죠? 1981년이 아니고요. 1983년부터 산업위생 관련 자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시험을 친 거. 81년 아니라 83년이다. 그죠?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빨간색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관해야 할 서류와 보존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일단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이렇게 일반적인 업무 있죠. 신고하는 거, 노동부에 신고하는 보통의 서류는 대부분 3년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이렇게 결과를 증명하거나 기록하는 건 보통은 5년이에요.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둔다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30년입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건 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발병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틀리게 된 건 뭐예요? 3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8번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노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노출 기준은 대기오염 평가나 관리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맞죠? 그죠? 반드시 산업위생 전문가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맞고요.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가 아니라 사용되어서 안 된다, 그죠? 독성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기존의 질병이나 육체적인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죠. 19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 공장에서 250명의 근로자가 1년 동안 작업하는 가운데 21건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했고요. 단 1년에 300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도수율의 공식을 적으면서 다시 기억할게요. 밑에는 뭐죠? 총 근로 시간 수분에 도수할 때 쓰는 제 건수의 수다 했고요.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좀 많이 붙이자 6개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자, 그럼 총 근로 시간 수 계산하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250명 곱하기. 자, 1년에 며칠 일합니까? 300일이고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죠? 8시간. 나머지 뭐 조건 없습니다. 그죠? 분해. 재해는 몇 건 났는가요? 21건입니다. 곱하기 10에 6승.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35고요. 재해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자, 역시나 실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NIOSH에서 권장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 감시 기준 AL이 20kg입니다. 최대 허용 기준은 얼마입니까? 그죠? 최대 허용 기준 MPL은 3 곱하기 AL, 3 곱하기 감시 기준이죠. 그래서 3 곱하기 20 하니까요. 최대 허용 기준은 60kg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입니다. 21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어떤 입자가 동일한 종단 침강 속도를 가지고 밀도가 1인 가상적인 구형 직경을 무엇이라 합니까? 그죠? 자, 이렇게 대상 먼지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이며 구형인 먼지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을 공기역학적 직경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기에 굉장히 단골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태양 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에다. 태양이 없기 때문에 뭐를 빼자 그랬죠? 공구 온도를 빼버리자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옥내나 태양 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에는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에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가 24도고요.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 26.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신다면 빨간색 바꾸시고요. 아직 답을 못 찾으신다면 파란색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주입한 시료를 분리관을 거쳐서 검출기까지 운반하는 가스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앞에서는 운반하는 가스가 어떤 게 사용됩니까?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운반가스는 주로 질소, 헬륨이 사용된다. 맞다, 그죠? 두 번째, 운반가스는 활성이며
활성이 뭐냐면 반응을 잘하는 게 활성이에요. 이 어떤 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가스가 이 물질하고 활성이다. 반응해버린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죠? 가스를 기계에 연결시킬 때 누출 부위가 없어야 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운반가스 순도는 99.99% 이상의 순도를 유지한다. 좋습니다. 틀린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주물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호흡성 먼지를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기압 평균 농도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기압 평균 농도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 루트 하시고요. 값을 다 곱해주시면 된다. 그죠? 예, 3.1, 5.2, 7.2.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5 루트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랬죠? 루트에 네모 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요. 커서가 여기에 첫 번째 갈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 5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에 보면 화살표가 있거든요. 화살표를 옆에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있던 커서가 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제 계산기에서 자동 괄호가 되는 게 있고 괄호 안 되는 게 있어요. 괄호 없는 건 괄호 해주셔도 되고요. 2.5 곱하기 2 뭐 이렇게 다 하시고 괄호 닫고 그죠? 이렇게 루트 끝까지 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루트의 네모 이게 하나의 버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계산기마다 다르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E의 X라는 버튼 위에 루트의 네모가 있다. 그죠? 어떤 버튼 위에 작은 숫자로 있는 건 뭐를 눌러야 되냐면 좌측에 Shift라는 버튼이 있어요. Shift를 먼저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 E의 X가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요게 눌러집니다. 그래서 계산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요거 기본적인 사용법, 본인의 계산기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문제, 올라가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앞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 아직도 못 찾겠다 하시면 파란색이고, 되시는 분은 빨간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불꽃 방식의 원자 흡광 분석 장치의 일반적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원자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금속을 분석합니다. 그죠? 시료량이 많이 소요되며 감도가 낮다. 가격이 흑연로 장치에 비하여 저렴하고요. 분석 시간이 흑연로 장치에 비하여 길게 소요된다가 아니라 분석 시간은 흑연로 장치보다 적습니다. 가격은 흑연로 장치에 비해 저렴하죠.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죠. 그죠? 흑연로 장치보다 저렴하며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그죠? 3번 틀렸고요. 고체 시료는 전처리에 의해서 매트릭스를 제거해야 가능하다. 그죠? 요거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26번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원자 흡광 분석 장치에서 단색광이 미지 시료를 통과할 때 최초광의 80%가 흡수되었다. 그죠? 흡광도는 얼마입니까? 흡광도의 공식은 로그 투과율 분의 1입니다. 80%가 흡수되었기 때문에 투과율은 1 흡수율하면 0.2가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로그 0.2분의 1 계산하시면 0.702 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실기 잘 나옵니다. 그죠? 500ml 용량의 뷰렛을 이용한 비누 거품 미터에 거품을 통과한 시간을 3번 측정을 했더니 통과하는 시간이 각각 10.5초, 10초, 9.5초입니다. 이 개인시료 포집기의 포집 유량은 지금 구하라는 건 요거예요. 리터 퍼 분을 계산하라. 그죠? 그럼 주어진 단위대로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밑에는 몇 분인가를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3번을 했는데 시간이 다 다르죠. 이럴 때는 평균 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이니까 3분의 10.5 플러스 10 플러스 9.5. 요거 계산하면 10초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밑에는 분이니까요. 10초는 뭐예요? 60분의 1분이니까 60분의 10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는 리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500ml죠. 500
밀리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는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이제 리터가 되죠. 위에는 리터고 밑에는 분이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리터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잘 나오죠. 탈착 용매로 사용되는 이황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이황화탄소는 유해성이 강하다. 맞죠? 그죠? 주로 활성탄관으로 비극성 유기용제를 채취했을 때의 탈착 용매로 사용됩니다. 상온에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시간 보관하면 휘발로 인해서 분석 농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는 좋은데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피크가 크게 나와 분석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이황화탄소를 탈착 용매로 많이 쓴다라는 건 이렇게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을 탈착할 때 쓰는 거죠. 이게 분석하는데 이 탈착 용매가 영향을 줘버린다면 탈착하는 용매로 쓰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넘어갈게요. 이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극성이 가장 큰 물질, 요거는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외웠잖아요. 실리카겔의 진화력이랑 극성이 강한 순서랑 동일하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땐요. 실리카겔하고 진한 거, 실물, 그죠? 알콜, 하드, KS, 방탄, 올핀, 파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요. 제일 친한 것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29번에선 알데하이드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예,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해야죠. 그죠? 2차 표준기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차 표준기구는 2열로 걸어가는 습관 테스트하는 오리 그랬죠. 그죠? 2열로 할 때 열성 기류계, 그죠? 로 할 때는 로타미터고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할 때는 건식 가스미터, 습관 테스트 할 때는 습식 테스트 미터죠. 오리는 오리피스다, 그죠? 폐활량계는 1차 표준 기구에 속합니다. 자, 다음 31번, 다음 흡착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했는데요. 흡착제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1번의 활성탄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흡착제인 활성탄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비극성 유기용제 흡착에 효과적이다. 그죠? 휘발성이 큰 저분자량의 탄화수소 화합물은 채취 효율이 떨어집니다. 표면의 상하력이 작기 때문에 반응성이 큰 알데하이드 포집에 효과적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알데하이드를 포집할 때는 활성탄이 아니라 뭐를 쓰죠? 실리카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이 틀렸네요. 3번 틀렸고요. 케톤의 경우 활성탄 표면에서 물을 포함하는 반응에 의해 파괴가 되어 탈착률 안정성에서 부적절하다. 그죠? 틀린 설명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작업 환경 중에서 A가 30ppm, B가 20, C가 25 존재할 때 작업 환경 공기의 복합 노출 지수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A, B, C의 TLV는 50, 25, 50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노출 지수는 밑에는 TLV고요. 위에는 노출된 농도 해서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는 노출 지수가 50인데 작업장의 농도가 30이고요. B는 노출 지수 25에 노출된 농도 20이 되겠습니다. C는 노출 지수가 50이다. 그죠? 농도가 50이고 실제 노출된 농도 25입니다. 다 더해서 계산하면 1.9가 나왔고요. 노출 지수가 1을 넘었다라는 것, 1을 초과했을 때는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판정하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역시나 실기까지 출제될 수 있죠. 유량이나 측정 시간, 회수율, 분석 등에 의한 오차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누적 오차를 계산하라. 그죠?
누적 오차는 루트 하시고요. 주어진 값을 다 제곱해서 더해 주시면 된다. 그죠? 5의 제곱. 계산기로 요거 계산하시면 18.4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 용어는 실기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측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검출한계란,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이다. 맞죠? 그죠? 정량한계란, 분석기기가 정성적이 아니죠. 정량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 틀렸죠. 정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회수율이란 여러 가지에 채취된 성분을 추출 과정을 거쳐서 분석할 때 실제 검출되는 비율을 얼마만큼 검출됐다, 회수되었다, 회수율이라고 하고요. 탈착 효율은 흡착제에 흡착된 성분을 추출 과정을 거쳐서 분석 시에 실제 검출이 되는 비율이다. 그죠? 여과지에서는 회수율이다라고 합니다. 흡착제에서는 탈착 효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료 채취 방법에서 지역 시료 포집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근로자에게서 개인 시료를 채취할 수 없을 때 지역계, 그러니까 작업장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죠. 그죠? 근로자 개인 시료 채취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역 시료 채취는 개인 시료 채취를 대신할 수 없다가 맞죠. 그죠?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노출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작업장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특정 공정의 농도 분포 변화, 환기장치의 효율성 변화 이렇게 작업 공정의 값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특정 공정의 계절별 농도 변화, 공정의 주기별 농도 변화 분석이 가능하고 측정 결과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유해 인자 배경 농도와 시간별 변화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직접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작업 환경의 여러 가지 농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농도의 근로자가 노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100ppm을 %로 환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예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우리가 1%는 몇 ppm? 10,000ppm이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100ppm이 됐다는 건 이것도 0을 2개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2칸 가면 되니까 1에서 1칸, 2칸이잖아요. 여기에 점을 찍으니까 0.01% 되겠죠. 또는 이렇게 비례식 세우셔도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를 사용해서 소음을 측정할 때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것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크리테리아 얼마였습니까? 90이었죠. 익스체인지 레이트 그래서 우리가 90dB 다음에 95, 100 이렇게 우리는 5단위계를 썼잖아요. 그래서 변화율은 5dB이다. 그죠? 맞게 된 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레솔드는 80dB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역시나 실기에 잘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PVC 필터를 이용하여 먼지를 포집할 때 먼지를 채취 후에가 18.115mg이었고요. 채취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먼지가 채취 안 되었는 게 14.316mg입니다. 이때 공기를 채취한 양이 400L라면 포집된 먼지의 농도 mg/m의 상승을 계산하라 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이제요. 위에는 미리그램 들어가고 밑에는 미터의 삼승을 넣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위에 미리그램은 먼지의 무게잖아요. 채취 후에서 채취 전을 빼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18.115 마이너스 14.316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때 공기 유량, 채취량은 400리터로 되어 있죠. 400 곱하기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미리그램 대 미터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9.502 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이것도 실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소음 수준 측정 시에 소음계의 첨감 보정 회로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어떤 특성? A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앞에 거보다는 어떻게 좀 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은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